안녕하십니까. JTV 전용뉴스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이 고창과 부안의 온배수 피해를 알고도 중간 보고서 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 보상 범위를 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한빛 원전이 지난 2002년 군산대의 용역을 의뢰해 고창과 부안에서 온배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중간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반경 17km만 피해 보상을 해준 반면 전남 영광은 중간 보건소 결과에 따라 반경 20.2km까지 보상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빛원전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창과 부안 어민들의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말 개통되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익산역에서 객차를 분리해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전주상인은 하루 10차례인 기존 고속철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를 감시하는 CCTV 절반 이상이 야간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보물인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정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에 설치된 CCTV 115대 가운데 60%가 넘는 71대가 야간에 인물 식별이 불가능한 저화질 화소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와 범죄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 화암사 극락전에 설치된 17개 CCTV는 130만 화소가 넘는 고화질이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 반대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립예술단 등 7개 노동조합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퇴출제가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정부의 노동계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노조가 오후 운행을 하지 않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은 시내버스 운행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전일여객 71대, 제일여객 52대가 부분 파업에 참여해 오늘 83%였던 시내버스 운행률이 68.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가을 무와 가을 배추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4일로 2주간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가을 무와 가을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57개 농가만 지원을 신청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대상 품목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1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4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모두 1,138명이 몰려 경쟁률이 284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채시험에서는 지방공무원 7급과 함께 농촌 지도사와 기술직 9급을 선발합니다.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모레 결정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전북의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모레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 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전북 역시 승점 감점과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K리그 우승 향방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서류를 조작해 어업용 면세유를 타는 혐의로 45살 이모 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포구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조업으로 잡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협에서 면세율을 타낸 뒤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팔봉동 한 화학공장 탱크 안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24살 채 모 씨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44살 A경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0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A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심이 시작된 뒤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28명에게 4,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리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과도한 접대 문화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고급 식당가는 일찌감치 매상이 크게 줄어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책을 내놓았지만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감면폭이 크지 않은 데다 내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감면 비용마저 모두 자치단체에게 떠넘겨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이 만드는 역사 보조교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필지는 교육부의 검증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수사팀에 참여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드러나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데 숨진 경찰관은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